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을 함께하는 보물 같은 두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전문가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금리 뉴스 별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뭐 매파, 비둘기파 뭐 그래가지고 금리 뉴스는 저희가 조금 있다가 뭐 하나씩 녹이도록 하겠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이 UAE 대통령 방문도 지금 살짝 오다 보니까 전체 언론이 다 이 UAE 무함마드 대통령 방문으로 또 거의 뭐 도배가 돼 있다시피 합니다. 이 내용도 그래서 저희가 종목할 때 바로바로 하나씩 녹여가도록 하겠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또 다뤄볼 뉴스가 삼성전자가 또 AMD의 파운드리 수주를 받았다. 요게 지금 약간 숨겨지면서도 의미 있는 뉴스입니다. 이것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계속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저희 일발장전 계속해서 꼭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또 들어오시면은 막 질문 같은 것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보면서 답변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일발장면, 일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오늘 준비해 오신 일발장전의 일발 종목은 뭘까요? 어제 이제 한미반도체가 또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이제 터치를 하는 모습이었고, 시간의 시장까지 또 2%가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 간밤에 또 미국 증시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관련된 또 노이즈가 좀 부각이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또 사상 처음으로 17,000포인트를 또 돌파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이 AI 반도체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엔비디아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40 정도. 약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가 주말에 이제 막 10% 급락했을 때, 그때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TSMC라든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확 밀려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AI 대전에 이제 지금이라도 참가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750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딱 한 달 뒤에 무려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50%가 넘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엔비디아 시총을 감안하면 그만큼이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또 한미반도체, 오늘도 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가 아니라 또 한미반도체하고 좀 관계가 있는 HBM 좀 대표적인 수혜주 사이맥스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 한발 종목으로 분석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5년에 이제 설립이 됐고 2015년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이고요. 웨이퍼 이송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D램을 만드는 것보다 이 HBM을 만들 때는 웨이퍼가 거의 이제 2배 이상 이제 투입이 좀 돼야 되고, 사실상 이제 웨이퍼 투입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무거운 웨이퍼를 뭐 지게차로 옮길 수는 없기 때문에 웨이퍼 이송 장비,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자율주행 이제 이송 로봇이라고 뭐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이송 장비를 전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혼자 알아서 이제 반도체 웨이퍼들을 이제 무거운 웨이퍼들을 이제 이송해주는 장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 자동화라든지 수율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팹에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채택하고 있는 장비가 바로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삼성 라인 쪽으로는 세메스라든지 원익 IPS. 어저께 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수주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좀 소갈이 하셨던 게 또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이었잖아요. 설계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팹리스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어저께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막 가온 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10%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왔었고, 특히 또 전공정에 미세공정, 선단공정 관련된 종목들 유진테크라든지 원익 IPS, 그리고 소재 기업 중에서는 솔브레인 막 이런 기업들이 신고가 내지는 52주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상 이제 삼성 라인 쪽에 이제 세메스, 원익 IPS,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쪽에서는 한미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요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사이맥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웨이퍼 이송 장비 매출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올해 1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 매출액이 한 430억에 영업이익이 41억 정도. 요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하면 숫자 기준으로 보면 정확하게 107.5%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난 거거든요. 실제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지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HBM과 관련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 특히 전공정의 이제 투자가 1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감산이 좀 진행이 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방 고객사들의 이제 투자가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악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하면 10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HBM 특히 후공정 쪽에서 이송 장비 이제 채택이 늘어났다라는 거 이제 반증을 하는 거라고 이제 주문이 보면 많았다. 네. 네. 앞으로는 뭐 HBM 투자뿐만 아니라 또 메모리 전체 이제 업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업황 사이클이 호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P와 Q가 이제 동시에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지금 가격은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점진적으로 계속 이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 Q가 이제 증가를 하려면 결국 가동률을 이제 더 늘려야 되잖아. 그럼 이제 증설 투자를 한다라거나 설비 쪽에 이제 더 투자를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후공정 쪽의 매출이 이제 빠르게 이제 늘어나는 게 신성장 동력이면서 기존의 이제 전공정 쪽도 2분기 이후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쪽, 뭐 AMD뿐만 아니라 이런 고객사들은 이제 파운드리 물량도 이제 좀 늘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이 이제 좀 가시성 높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일단 제가 이제 사이맥스를 한번 보니까 네. 3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4월 달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5월 말에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건데 사실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올라갈 듯 말 듯 하다가 지금 계속 지금 네. 22,000원 요 박스권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한 2개월, 3개월 가까이 요 박스권 상단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요런 이제 HBM 수혜주들이 신고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종목들의 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한번 좀 뚫어내는 52주 신고가 흐름이 한번 연출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좀 괜찮은 매수 포인트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어제 종가 21,750원 정도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26,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맥스입니다.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옮기는 웨이퍼 이송 장비였었고 저도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네.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송은 약간 프리미엄을 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나 좋은 이게 획기적인 기술인가 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한번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 로봇도 한번 관심 있다. 맞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네네. 이 로봇 기술 쪽도 이제 때문에. 새로운 선장 동력으로 예, 이제 성장 보시면 동력으로. 되고 예. 이게 결국은 반도체는 결국 이제 후공정 쪽이 지금 이제 포커스가 많이 좀 맞춰 예. 있잖아요. 물론 어제는 이제 전공정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 이제 반도체의 트렌드를 보면 후공정이 이제 핵심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사이맥스는 또 전공정이 조금 치우쳐 있었던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고객사들이 지금 HBM 투자를 정말 공격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공정 쪽에서 이제 새로운 매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실적도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과 그리고 이제 HBM 요 두 가지 이제 재료가 가장 이제 중요한 상승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 사이맥스 갖고 와서 리뷰를 하나 하고 우리 준호 매니저한테 넘어갈 텐데 네. 4월 29일 네.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 네. 같은 경우가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한 게 전공정에 이제 방막 증착 웨이퍼에다 그 방막 입히는 맞습니다. 이거를 그때 왜 할까 이게 주목 받을까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유진테크도 전공정 쪽인데. 네, 맞습니다. 예. 어제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소재 기업 중에서는 솔브레인이 가장 좀 눈에 네. 띄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이제 경신을 했고 유진테크도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어제 장중에 네. 거의 6만 원을 터치를 했거든요. 52주 신고가가 경신이 되면서 뭐 유진테크는 지금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계속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어찌 보면 이제 D램 관련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도 될 수 있고 뭐 당연히 HBM 쪽에서도 이런 중착 장비가 뭐 중요할 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어차피 D램을 쌓아 올려서 만드는 게 이제 HBM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공정 쪽 이슈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쪽 새로운 이제 수주가 이제 좀 진행이 좀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좀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인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차원에서 뭐 한미 반도체도 굉장히 좀 강하긴 했습니다만 유진테크라든지 솔브레인 같은 이런 전공정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제 가장 좀 대표적으로 좀 가온 칩스라든지 칩셋 미디어 이런 실적이 좀 안 나오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 안에서 성장성이 좀
부각을 좀 받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 물론 이제 미국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었고 오늘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우리는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부침이 있었거든요. 유진테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적 발표 딱 끝나자마자 4월 말부터 이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가지고 고점 대비 20%가 훌쩍 넘게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만들면서 주가가 이제 전고점 다시 뚫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손바뀜도 충분히 좀 됐고 매물 소화가 이제 다 됐다. 외국인들 지분율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까지 다시 이제 매집하는 좀 패턴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 유진테크도 6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일단 6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이제 보시되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6만 5천 원 정도 2차 목표가까지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관련주들 키를 좀 맞춘다고 보면 그동안에 HBM 관련주들 뒷단, 이 후공정의 테스트 패키지 여기가 엄청 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못 간 앞단에 그렇죠. 전공 쪽들 한번 키를 맞춰야 되고 가장 못 갔던 설계, 디자인 하우스 쪽, 팹 리스 쪽도 키를 맞춘다면 그렇죠? 맞습니다. 이 친구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오늘 중시에서도 이런 흐름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 리뷰를 해야 될 텐데요. 30일 슈어 소프트테크 24.6%고요. 그 준호 매니저가 이 원전 테마를 좀 이 선점을 맞습니다. 해가지고요. 네. 이 어제 보니까 이 무함마드 대통령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맞습니다. 여기도 원전 방산 두 개잖아요. 네, 일단 뭐 슈어소프테크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지금 뭐 원전도 되고 또 방산도 되고 되고. 또 뭐 자율주행에도 네. 엮이고 사실 약간의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에 치명적인 어떤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상 슈어소프테크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된 모멘텀으로도 묶였던 게 또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또 뉴스케일 파워가 네. 한 22% 가까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또 뉴욕 증시에서도 좀 원전이나 또 그리고 전력원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퍼스톨라도 강한 모습이 보여줬는데 결국 또 이제 슈어소프트 테크의 또 이제 미션 크리티컬 그 솔루션 자체가 사실 다양한 부분에 들어가고 특히 뉴스케이 파워에도 슈어소프테크의 어떤 솔루션을 사용을 했다라는 이제 이력이 나와주면서 사실 뉴스케이 파워의 가장 핵심 수혜주 또 소형 모듈 원자로 핵심 수혜주로 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슈어소프테크의 이제 미션 크리티컬 그 솔루션 자체가 너무나 희소성 있고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어떤 4차 산업의 핵심 또 그리고 AI의 어떤 전력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원전 또 그리고 그 외적인 어떤 방산 이런 부분에서도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랍의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고 또 이제 오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서도 핵심 키워드가 바로 원전과 방산이잖아요. 방산, 네.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 또 슈어소프트다 보니까 또 전일과 또 이제 또 이틀 전에 또 강한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요. 최근에 어떤 상승폭을 돌파하고 또 직전 고점을 강력하게 좀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의 가치가 다시 재부각되지 않을까. 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도 8월 달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또 현대차 에도 계속해서 2025년까지 SDV 전환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대 주주가 현대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2025년까지는 현대차가 2대 주주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원전 쪽에서도 좀 가장 강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저는 여기 직전 고점이었던 8,000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MR 하면은 워낙 많은 그 미묘하고 정교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자동 제어하고 맞추는 그런 솔루션에도 쓰이고 이제 나중에 방산에도 쓰이게 되는데 11차 전기본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게 지금 날짜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 6월 초 여기에서 SMR 비슷한 말만 좀 언급돼도 네. 맞아요. 한 시장에서 번도 그 뭐가 있겠을까요?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네. 내용만 당겨도 SMR 관련해서 이제 그 정기본의 내용만 당긴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상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사실 원전이 대형 원전과 중형 원전이 아니라 다 소형 모듈 원자로 네. 쪽에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빌 게이츠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테라파워 같은 경우도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이 시작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건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국내 이제 원전도 소형 모듈 원자로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또 원전 섹터가 또 크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에 네. 또 이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관련된 원자재, 기자재를 또 공급했다. 했다, 그래서 SMR. 거의 한 2조 정도 규모라고 좀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원전 관련 섹터에 어떤 강한 상승을 견인했는데 또 이제 한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제 모멘텀들이 정말 많이 산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뿐만 아니라 뭐 그 외에 아까 정기본도 말씀해 주셨고 또 그리고 영국의 또 이제 원전 기업단도 오고요. 또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우선 협상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협상자가 또 이제 발표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좀 수익을 좀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원전이 또 지금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뉴스케일 파워도 22% 급등했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원전 쪽은 이제 당분간 한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원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원전 쪽은 저는 이제 단기 테마로 봤을 때는 가장 좀 강한 테마가 이제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제 전기본 뭐 국내 이슈도 이제 좀 중요합니다만 방금 이제 김종매 기자님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 결국 이제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기 시작한 게 그동안에는 그냥 희망 고문하다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쪽에서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지금 미증시에 제가 좀 차트 띄워놨는데요. 뉴스케일 파워가 21% 급등을 했어요. 이게 이제 50조 원짜리 SMR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자재 이제 납품을 하게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결국은 AI 때문이거든요. AI 전력 수급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대규모 원전을 이제 짓는 것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SMR이 이제 주목을 좀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나타나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 사실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소형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풍력 띄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기간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산업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그동안의 신재생 에너지 전략에도 맞아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대선 앞두고 사실 이제 공공근로 늘려가지고 일자리 창출하기가 또 굉장히 좋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되면 또 이게 또 소비로 또 연결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지금 벌써 이제 SMR과 관련된 이제 흐름들을 좀 띄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대장주인 뉴스케일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UA 대통령 방안이라든지 뭐 여러 재료들이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AI와 관련된 이제 전력 수급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SMR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정확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AI 때문에 이게 풀린 것 같아요. AI 없었다면 이게 전기 먹는 하마가 아니었다면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헷갈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그냥 알게 모르게 유야무야 그냥 SMR은 오케이 그냥 때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분출했는데 이 종목까지 하나 더 볼게요. 8일 준호 매니저입니다. G2 파워인데 G2 파워를 제가 보고 있으면 이제 좀 걱정도 좀 되거든요. 솔직히 이거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 G2 파워까지 보고 갈게요. G2 파워가 18.8%가 좀 상승했는데 시간외에서 또 이제 원전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G2 파워를 좀 좋게 봤던 게 얘가 이제 태양광 솔루션도 하고 있고 또 수배 전반 또 스마트 그리드 쪽에서도 가장 핵심이고 무엇보다도 ESS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전산업과 또 서진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또 강하게 또 분출됐던 이유가 결국엔 또 ESS 사업 관련해서 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2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수배 전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스마트 그리드와 또 ESS 그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잘 저장할지 또 그리고 어떻게 공급할지 IT와 접목해서 어떻게 공급할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ESS와 우리가 또 이제 스마트 그리드에 관심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중국이 또 어제 또 이제 때이른 어떤 무더위로 인해서 또 이제 전력난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고 또 다시 한번 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제 역대급 어떤 폭염이 또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또 이제 블랙아웃과 또 이제 전력난의 우려가 있었을 때는 항상 그때 올라갔던 게 ESS와 또 스마트 그리드 관련 섹터였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력을 더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전일 장 마감 후에 또 시간외에서 가장 먼저 올라갔고 시간외에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가뜩이나 뉴스케일 파워까지도 한 22%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G2 파워가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구간대를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틀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G2 파워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원전을 신규로 좀 접근하실 분들은 오늘 G2 파워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G2 파워가 좀 굳건하게 어떤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20% 이상에서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은 그때 이제 신규 종목으로 들어갈 가심이 있고 만약에 G2 파워가 윗꼬리를 달고 쭉 밀려버리면은 크게 또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에너토크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올라갔는데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트에 직접적으로 이제 원전 기자재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 종목이 좀 크게 올라갔는데요. 시간에서 오히려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원전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ESS와 또 스마트 그리드 또 관련된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봐야지 중장기적으로도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G2파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질투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간의 상한가가 들어가고 막 너무 뜨거우면 또 약간 맞습니다. 그런 우리 국장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준호 매니저는 G2파워 없는 분들은 뭐 진입하다기보다 그걸 하나의 지표로 네, 삼으시라 맞습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게 진짜 양봉을 빳빳하게 세우면 되는 건데 윗꼬리 안 달고 그러면 오케이 원전 테마 인정. 네. 그러고서 이제 추가 매매를 하시라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재룡전기 27일 일발입니다. 네네. 재룡전기 할 때 이거 인프라 테마, 전력 인프라, AI 이거 네. 꺼질 듯 안 꺼진다. 맞아요. 진짜 안 꺼져요. 이게 결국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이제 지금 시장의 큰 틀이 AI라고 하는 이제 탑픽 키워드를 놓고 네.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 쪽 이슈 그리고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네. 저는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력 이슈에서 지금 원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SOFC 역시.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빠르게 좀 순환매를 하고 있고 또 한쪽은 이제 전기 전선 네. 인프라 이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요일 날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도 주가는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 네. 좀 위치도 좀 높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다른 이제 뭐 특히 이제 미국에서도 이미 이제 전기 전선 관련된 네. 종목들이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실적이 좀 뒷받침이 좀 되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 이제 가장 좀 또 핵심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 이렇게 해외 진출 빠르게 하고 수출이 늘어나는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쉽게 안 꺾이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라도 한 8만 원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월요일 날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도 뭐 강한 흐름이 나타났고 3일 연속으로 이제 계속 상승세가 좀 나타났고 이제 거의 8만 원 근처까지 왔거든요. 대장주 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일 뭐 사상 최고가 신고가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열기가 꺾이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이제 좀 고민이 지금도 그러면 바로 그거예요. 네. 신규 진입을 네. 해야 네. 되나 말아야 되나 네. 그런 이제 고민인데 네. 뭐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매매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고 만약에 이제 또 전고점 8만 원을 좀 뚫어낼 때는 한 번 정도는 뭐 한 10% 15% 이렇게 좀 강하게 오버슈팅 물론 이제 장중에 윗꼬리에서 좀 달리더라도 네. 시세 정도는 한번 좀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어차피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보다는 네. 추세가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수급이 좀 붙었을 때는 훨씬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신규 진입은 좀 이제 매매에 좀 자신 있는 분들 위주로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8만 원 이상까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랜드스카이님 전력 관주는 언제까지 갈까요? 높아서 고민입니다. 미라님도 너무 올랐어요. 실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답변 들으셨죠? 이제 일명 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 입장, 본인이 좀 입장하실 분들은 손절 딱 잡고 네. 약간 트레이딩으로 일단은 여기서 다시 추세를 또 간다? 네. 이런 기대보다는 네.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하시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전기 전선이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이제 실적이 1분기보다는 또 2분기 때 더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수출이 워낙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들도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네. 2분기 수출이 더 좋아졌다. 약간 이런 얘기 때문에 논리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수익을 언제 챙길 것인가가 네.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구간 한 번 또 강하게 10% 20% 정도 이제 튀어 올라가면 약간 이제 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비중 조금 줄이고 털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이제 좀 길게 알겠습니다. 봐도 되니까요. 이제 그런 관점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 하나 더 하죠. 20일입니다. 퓨처캠. 네. 최고가 기준 16.4%. 네. 네. 요즘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그 HLB 이제 이슈 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다가 결자 해지라고 요즘에 HLB가 갑자기 지금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신장암 뭐 방광암 거 관련해서도 지금 리보세라닙이 이제 효능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곧 이제 개최가 될 ASCO 이제 미국 이제 임상 종양 학회에서도 HLB는 이제 리보세라닙 이제 효능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이제 좀 어필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HLB가 일단 이틀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고 중소형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제가 얘기했던 뭐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퓨처캠 이런 기업들이 고점을 뚫고
뚫고 이제 계속해서 또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네. 모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퓨처캠도 이제 5월 20일 날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공략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가 넘게 이제 네.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가 어제 이제 17,000원 이제 목전까지 이제 올라갔거든요. 목표가를 제가 아마 17,000원 정도 네. 이제 제시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무난하게 이제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퓨처캠은 지금 이제 방사성 이제 치료와 관련된 이제 어찌 보면 방사성 치료제와 관련된 이제 부분들에 이제 대한 이제 수요도 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건 전립선암 치료제, 네. 특히 이제 경쟁 이제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플루빅토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임상 효능이 좋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네. 우리 이제 예전에 그 제약바이오 이제 애널리스트 엄민용 애널리스트 한번 또 초대해서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 대한 거 이제 얘기 한번 나눴었잖아요. 최근에 또 이제 엄민용 애널리스트가 또 퓨처캠을 또 커버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진 것 네. 같아요. 이제 네. 승률이 워낙 좀 높다 와. 보니까 중소형주 중에 이제 이 기업도 사실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이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거의 좀 알테오젠하고 좀 예. 비슷하게 또 이제 전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퓨처캠을 최근에는 좀 많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17,000원 목표가 유지를 그대로 하고 2차 목표가까지 이제 본다라고 하면 19,000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퓨처 게임이 나왔으니까요. 바이오로 좀 몇몇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HLB 때문에 수급이 완전 꼬였다. 어디도 좀 보면 HLB만 또 혼자 가고 네. 다른 건 또 쉬어가고 그렇습니다. 존 매니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4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해주시면서 네. 지금 저희 유튜브로 그 영희한님입니다. 김준호 전문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이프릴 바이오 예, 또 왔거든요. 맞습니다. 같이 해보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월 말에 좀 소개를 한번 해드렸다가 그래서 한번 50% 수익. 사실 4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나홀로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한 달 만에 50%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최근에 제가 5월 14일 날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HAB발 악재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좀 악화됐던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HAB에 다시 또 수급이 쏠리면서 다른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것도 있었는데 다시 이제 5월 1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한 9% 정도 상승이 나와줬다가 다시 또 좀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져서 매수가 대비 한 2, 3% 정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는 워낙에 이제 매출 성장이 뚜렷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6월 달에 또 이제 보급형 모델, 또 이제 세포 분석, 공정 솔루션 관련해서 6월 달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시장 규모만 한 2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기업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다 보니까 앞으로 뭐 결국 그 실적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결국 주가는 실적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중장기적으로 뭐 단타로 뭐 오늘 오르라 내일 오르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3월 말에 한 달 동안 50% 올라갔듯이 분명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고 실적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요. 이런 지금 약간의 어떤 수급 교란, 뭐 HAB의 어떤 수급 쏠림과 또 HAB 때문에 또 사실상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황도 안 좋았고 또 이제 아스코를 앞둔 시점에서 사실 관련 종목들이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큐리옥스가 그래도 4월 달에 시장 10% 이상 급락했을 때 나홀로 50%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또 이제 5일선 부근에서 이제 안착을 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고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과 특히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내에도 이제 면역 항암제 또 그리고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뭐 RTO제를 놓친 사람이 있으면 에이프릴 바이오를 사라라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결국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기술 이전을 했고 근데 이제 자가 염증 질환 치료제도 지금 임상 1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또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제약바이오 업황이 살아나면은 특히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들 먼저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최근에 살짝 조정이 나왔던 거는 아까 방금 전에 큐리옥스 조정이 나준 거랑 똑같은 관점에서 HAB발 악재도 있었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꺾였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엔 또 HAB에만 또 수급이 쏠리면서 그 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인 투심이 안 좋았던 거죠. 결국에 또 이제 금리 인하는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기가 뭐 9월이냐, 뭐 11월이냐, 아니면 내년 1월이냐인 거지. 결국에는
많은 또 금리 방향에 대한 어떤 이제 민감도도 시장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뉴욕 증시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끼 있고 또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또 높은 종목들은 좀 우리가 올해 또 하반기까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에서 바이오 보유자들만 좀 상당히 좀 괴롭고 아쉽습니다. 아스코 31일인데 전혀 반영 안 되고 있고요. 또 USA 바이오 포럼도 맞습니다. 아예 그냥 묻혀버린 상황이에요. 그 아까 이유는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죠. 저는 이제 이 HLB 때문에 지금 봐도 수급이 거기 간 날은 다른 데 죽고 거기 죽은 날은 다른 데 오르고 계속 이런 티격태격을 하면서 전반적인 바이오가 좀 관심 밖으로 가고 있는데요. 윤윤지영님입니다. ABL 바이오도 좀 봐주세요. 손실이 너무 큽니다. 영민 매니저.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도 실제로 이제 ASCO 이제 다 출격을 해서 네. 임상이나 뭐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중간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지금 ASCO 앞두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초록을 공개했는데 뭔가 이제 큰 한방이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빠진다 그렇게 이제 기사를 이제 써놓은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저는 이제 절대 동의가 안 되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시장의 관심의 문제예요.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이제 주류 트렌드가 결국 AI를 정점으로 AI 반도체 그리고 AI 전력 수요 이쪽이 워낙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리 뭐 ASCO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뭐 바이오 USA 또 6월 초에 바로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이제 수급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HLB라든지 특정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이제 쏠려버리다 보니까 나머지 쪽에서는 또 기계적인 이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조금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결국은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이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펀더멘털이라는 건 실적이 아니라 보유한 파이프라인의 가치, 상업성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정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의 상업성 가치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장이 미국 임상종양학회 같은 이런 대규모 학회 그리고 이제 바이오 USA 같은 이런 모멘텀이죠. 박람회라고 이제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개최가 되고 나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온 기사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ABL 503에 대한 새로운 이제 파이프라인 이제 진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계회사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들을 발표하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거래가 아주 심하게 나와서 투매가 나와서 급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서 이제 줄줄줄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요럴 때가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나는 원전도 못 하겠고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셨던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오 투자자분들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직접 증명해 주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수급도 깨고 뭐 관심, 이 소멸도 깨는 것. 아스코 가고 또 바이오 포럼 가고 거기에서 뭔가를 좀 보여주기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또 리뷰인데 리뷰는 다시 또 주력 쪽으로 오게 됩니다. 제우스입니다. 17일 일발 제우스. 네. 제우스 관련한 우리 유튜브 쪽에 시청자분들 관심도 많습니다. 최혜숙님도 영민면님 제우스 리뷰 부탁드립니다. 제우스 네. 회기하고 있습니다. 제우스 가볼까요? 제우스 이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또 HBM 대표적인 수혜주인데 사실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런 대장주들 뭐 최근에 이제 테크윙도 제가 여러 번 리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몇몇 이런 대장주들에 비해서는 시세가 이제 조금 둔탁하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결국 이제 코미코라든지 KC텍, 제우스 이런 이제 세정 장비 쪽은 결국은 HBM과 관련된 이제 매출 캐파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쨌든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후발주가 이제 따라 움직인다라고 하면 뭐 제우스가 굉장히 좀 저는 좋은 이제 매수 타점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특히 제우스는 로봇 쪽에 있어서도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1분기 때 확인이 좀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HBM과 로봇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사이맥스도 이제 비슷한 비슷해요. 이제 구도로 예. 말씀 좀 드렸었는데 제우스도 이제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편안하게 2만 원 돌파를 한번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칩스앤 미디어에 대한 관심 많습니다. 부부비비님도 칩스앤 미디어, 고불봉님도 칩스앤 미디어. 칩스앤 미디어는 준호 매니저. 네. 뭐 칩스앤 미디어 같은 경우 사실
주가 하락폭이 좀 지나쳤다라고 좀 봐요. 사실 뭐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사실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이오테크니스 같은 일부 이제 HBM의 직접적인 이제 수혜 종목들 안에서만 수급이 쏠렸던 건데 그동안 이제 칩셋 미디어가 최근에 이제 그 올해 1월까지 좀 시세가 분출됐던 게 이제 NPU 칩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좀 크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출시 시기가 좀 지연되면서 그에 따른 좀 차익 매물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칩셋 미디어 자체는 이제 비디오 IP 쪽에서 국내에서 유일한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HBM 쪽에 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칩 관련된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 하락폭이 좀 거세게 나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제 좀 이제 강하게 좀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 칩과 특히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AI 칩 관련해서 NPU 또 신경망 처리 장치 관련된 개발을 성공한 기업이고요. 근데 양산 시기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주가 하락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고 있고 전일 또 오랜만에 뭐 가온 칩스를 비롯해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또 그리고 코아시아 네. 그리고 또 칩셋 미디어 코아시아, 같은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을 못 받던 기업들이 좀 강하게 좀 올라가 줬었는데 저는 칩셋 미디어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자율주행 칩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시장이 올해 분명히 개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을 모두가 언급했을 때 AI는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게 이제 작년 1월달에 나왔던 거고요. 네. 원래 자율주행 칩과 차량용 반도체로 사실상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을 다 모두가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AI가 생각지도 못하게 빠른 시점에 나왔다 보니까 AI 쪽에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칩셋 미디어는 결국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이라서 앞으로 실적과 또 로열티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과 꾸준하게 또 협업하면서 또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 또 삼성의 어떤 자율주행 또 그리고 앞으로의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어떤 사업은 계속 확장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칩셋 미디어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일발장전할 때 리뷰 시간이 있거든요. 리뷰 시간에 우리 두 전문가의 리뷰 종목도 리뷰하면서 저희가 채팅창에서 많이 좀 종목들 올라오면 그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소문이 두 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는 뭐 HBM 못했다 이런 소문과 함께 갑자기 나온 게 네. 엔비디아 물량 때문에 TSMC가 지금 공장이 꽉 찼다. 맞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를 못한다. 네. 누가 해야 되느냐? 남은 물량은 삼성전자가 받는다. 요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예, 약간 예. 또 희망 고문이긴 예, 한데 네. 사실 이제 TSMC가 엔비디아가 지금 돈을 너무 많이 벌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TSMC의 이제 제조 원가를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AI 가속기 한 개가 뭐 거의 4천만 원, 5천만 원, 네. 지금 블랙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7천만 원, 거하죠? 8천만 원 뭐 네.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TSMC에서 만드는 이제 단가 특히 TSMC가 이제 받는 돈은 그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가를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싫다 이러고 있으니까 증설을 안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저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이제 패키징 쪽이 네. 뭐 TSMC에 비하면은 좀 아직 많이 좀 약하기 때문에 당장 뭐 엔비디아 거 수주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요런 이제 희망 회로가 네. 좀 돌아가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AMD 쪽 AMD 물량이 거. 얘기가 예, 나오니까 예. 그런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탑 티어는 아니더라도 AMD 거 받게 되면 삼성전자 맞습니다. 파운드리 그리고 요거죠. 오늘 네. 관련한 종목 소개 진짜 오늘 저희가 네. 이제 빌드업을 정말 제가 김준호 매니저 오늘 뭐 하는지 잠깐 봤는데 빌드업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쭉 얘기해가지고 결국 깔때기를 이제 이렇게 딱 여기까지 했는데 왔습니다. 요 종목으로 이제 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 결국 디자인 하우스다라는 관점에서 가온 칩스를 한번 들고 와 네. 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파운드리 포럼을 개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TSMC를 잡을 이제 반격 카드가 대체 뭘까라고 네. 했는데 또 이제 간밤에 AMD와 이제 3나노 파운드리를 협업을 공식화했다라는 네.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또 이제 삼성전자가 TSMC의 어떤 이번에 그 파운드리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고 또 그 기대감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그랬을 땐 당연히 가격 역할을 하는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가치가 새롭게 좀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그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안에서도 사실상 기술적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기업이 저는 가온칩스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12개의 어떤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기술력이나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실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 평가했을 때 거기서 베스트 파트너사로 지정받은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투자를 강화하고 이번에 뭐 3나노 관련된
게이트 올 라운드를 공정을 도입해서 이번에 파운드리 쪽 TSMC를 좀 잡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파운드리 투자 쪽에 더욱더 강화하고 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그 H백 관련된 수주도 따낸다고 했을 때는 결국 삼성전자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AMD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ARM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데 결국 이젠 제2의 어떤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AI의 어떤 반도체 칩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결국 이제 ARM이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그 넘어설 AI 칩을 좀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연간 12조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또 이제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시제품을 내놓고 그리고 내년 가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6년부터 데이터 센터에 ARM의 이제 반도체 칩이 그 가속기가 본격적으로 이제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구체화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또 ARM의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DSP 쪽에서도 21개의 파트너사 중에 가장 베스트 파트너사로 2년 연속 지정받은 기업이 또 가온칩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2의 이제 엔비디아 또 AI 칩 개발에 또 그리고 삼성의 어떤 파운드리 투자 확대에도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가온칩스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ARM 같은 경우는 또 삼성전자와 6G 관련해서 또 이제 선행 기술 확보에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또 6G 인프라 구축에서도 가온칩스의 역할이 더욱더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가온칩스가 다른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보다 조금 더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상 이제 모든 대부분의 인력 거의 한 90% 가까운 인력이 다 R&D 인력이다라고 예,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족적 이익보다는 좀 성장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R&D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엔지니어가 한 210명 정도 됐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 350명으로 또 이제 엔지니어를 늘릴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R&D 인력이 거의 한 9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삼성과의 어떤 추가 협업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고 매출 성장세가 연간 한 20%가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한 12% 정도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지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강화와 또 그리고 이제 ARM의 AI 칩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온칩스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가온칩스였습니다. 디자인 하우스고요. 바로 메이저리그 뛰면 좋지만 못 네. 뛰면은요. 맞습니다. 우리 국내 리그부터 가야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AMD의 물량을 뭐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파운드리 가는 거고요. 삼성전자 밑단에 있는 맞습니다. 디자인 하우스 그중에서 가온칩스 이렇게까지 논리 구성이 됐습니다. 자,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84,000원으로 접근해 보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0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71,0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